표창원이 알려드리는 세계의 연쇄살인 이제 시작합니다. 네, 두 번째 어린이 살인범, 현대 인류 역사상 가장 나이 어린 여자 연쇄살인범, 10살 메리벨, 영국 소녀죠. 이 메리벨은 나이가 어리기는 하지만 그가 지냈던 그 어린 시절의 모습들은 상당히 과격하고 많은 이제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이 발생한 지역도 좀 특성이 있는데요. 영국 북동부의 뉴캐슬이라고 아시죠? 그 EPL 프리미어리그 축구 팬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 최근에 중동의 거부가 인수를 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축구단 뉴캐슬 어폰 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인근에 있는 스캇스우드라는 그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지역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뉴캐슬과 영국 북동부 해안가는 거대 조선소 타운이었죠. 과거에 영국이 세계 조선업계를 아주 장악하고 있었을 때 활발하게 배를 만들던 호황을 누리던 지역이었는데 결국 쇠락하게 되죠. 그리고 조선소들이 다 폐쇄가 되고요. 완전히 버려진 그 마을 낙후된 지역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대규모의 대대적인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대규모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죠. 그런 혼란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다라는 것들 우선 배경적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8년 5월 25일 이날은요 메리벨의 11살 생일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살일 때에 살인이 벌어진 것이죠. 첫 살인이. 이웃집에 사는 4살짜리 남자 어린이 마틴 브라운이라는 남자 어린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낙후된 아주 가난한 동네 대규모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 부모님들은 다 노동자로 일을 하고 아이들은 다 동네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어울려 노는데 그 노는 장소가 대부분 철거된 혹은 철거 직전에 폐가, 공가, 빈집, 폐허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놀았어요. 그곳에서 이 마틴 브라운 4살짜리 남자 어린이가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인데 앞서 인도의 아마라지 사다의 경우처럼 이 첫 번째 사건도 역시 살인인 줄 모르고 넘어가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우선 사인 규명이 잘 안 됐어요. 4살짜리 남자 어린이가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변사죠. 그래서 부검을 실시합니다. 법의학자가 부검을 실시했는데 사인이 명확치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질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이제 액살, 교살, 목을 고의로 졸라서 살해했다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그 시신 현상들이 있거든요. 이 목 안에 있는 설골이 골절이 된다든지 근육에 피하 출혈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형태의 강한 힘으로 외력이 작용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그렇게 강한 힘의 외력이 오랜 동안 작용을 하게 되면 미세혈관이 터지게 되고요. 일혈점, 우려혈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얼굴, 눈 이런 것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신 옆에 언제 거기에 놓여져 있는지 버려졌는지 혹은 이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알지 못할 약병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아이가 뭔가를 잘못 먹고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닐까. 사인 규명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사고사로 그냥 처리가 되고 변사 사건 내사 종결 처리가 되고 넘어가게 되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살인임이 규명되게 되는데요. 우선 어떤 첫 번째 사건은 그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뭐 어쨌든 어린이가 사망했으니까 큰 사건이죠.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고 여러 가지 이제 경찰 출동해 사이렌을 울려 뭐 조사해 난리가 나는 거죠. 그 다음 날 그 마을에 있는 공공 어린이집에 누군가가 야간에 침입한 흔적이 그 다음날 아침에 발견이 되게 됩니다. 어린이집에 선생님이 출근을 하려고 보니까 유리창이 다 깨져 있어요.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죠. 책들, 뭐 책상들 다 엎어져 있고 찢어져 있고 꺼내져 있고
벽에 낙서가 막 써 있고 그런 난장판이 되어 있는 곳에 메모가 발견이 돼요. 막 끄적끄적거리는 메모가 발견이 되는데요. 이 메모의 글씨가 아주 삐뚤빼뚤하고요. 철자법도 틀리고 문법도 엉망이고 그런 그 메모가 발견이 됩니다. 4장이 발견이 됩니다. 이 메모의 친필도 인터넷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 메모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냐면 내가 죽였다? 또 온다. 또 한 장은요. 우리가 마틴 브라운을 죽였다. 꺼져라. 호로 자식아. 아주 심한 욕설이죠. 그런 것이 이제 쓰여져 있었는데 이 내용을 순화했어야 말씀드려서 그렇지 영어로 이 철자도 틀리고 이상한 그런 단어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글씨체도 그렇고 경찰은 장난으로 치부합니다. 못된 누군가가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고 특히 청소년층에서 이렇게 장난을 친 것이다라고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요. 사건을. 그리고 나서 이제 2달이 지나게 됩니다. 7월 31일. 이날 오후에 그 동네 아이들이 막 그냥 노는 거죠. 평상시처럼. 그런데 함께 놀던 브라이언 하우라는 3살짜리 남자 어린이가 또 실종이 됩니다. 사라져요. 없어져 버려요. 부모님은 막 난리가 나서 찾죠. 어디 있는지, 누구랑 함께 있을지, 혹시 무슨 일은 당하는 건 아닐지. 그런데 그렇게 막 찾는데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다가 계속 동네를 이웃 사람들도 와서 찾아주고 함께 찾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도 오고 막 찾아 나서다가 결국 밤 11시 10분경에 시신이 발견됩니다. 역시 이 철거 대상인 그 폐가 공가들 있는 곳에 건물과 건물 사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아주 어설프게 이렇게 은폐시켜 놓은 시신으로 발견이 돼요. 이 시신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하체 부분에 특히 무엇인가 찌른 흔적, 벤 흔적, 그리고 시신의 일부를 막 도려내려 하는 흔적, 이러한 상흔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신체 일부를 특히 훼손하려고 하는 흔적도 보이고요. 특히 남성의 그런 상징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공격도 나타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어린 브라이언 호우의 시신의 배에다가 누군가가 날카로운 것으로 M자를 새긴 이런 흔적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검 결과 사인은 기구 폐색, 숨을 못 쉬게 한 입과 코를 막는 거죠. 그리고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 코와 입을 막고 목을 눌러서 숨을 못 쉬게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살인으로 부검 결과가 확인이 됩니다. 이 사건 역시 미궁에 빠지죠.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 CCTV도 당연히 없죠, 그 당시에. 그리고 직접적인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는 상황. 집 근처에서 놀던 아이가 실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정황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경찰이 계속 집중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그 당시 상황에서 그 사건이 나오고 막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 메리벨의 이웃에 노르마라는 메리벨보다 2살 위, 12살에서 13살 되는 나이죠. 언니뻘인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메리벨이 같이 놀고 있다가 이 노르마의 동생, 어린 동생을 눕혀놓고 아이들은 목이 많이 아픈데 목이 안 아프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메리벨이 이 어린 노르마의 동생의 목을 막 이렇게 누르는 것을 우연히 그 아버지가 발견을 합니다. 노르마의 아버지가. 그래서 황급히 뛰어나서 메리벨의 어깨를 팍 밀치면서 왜 그러는 거야? 이제 아기를 구해내죠. 다행히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진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고 이 노르마의 부모가 경각을 하게 된 거죠. 뭔가 이상한 걸 느끼게 된 거죠. 브라이언 호우의 사망, 혹시라도 저 이상한, 나이는 어리지만 이 메리벨에 의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메리 벨은 어떻게 검거가 되었을까요? 앞서 인도의 8살짜리 남자 어린이 연쇄살인범 아마라지 사다의 경우에도 세 번째 살인에서 검거가 되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더 아마 추가 피해자가 나왔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메리 벨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 두 번째 살인 이후에 검거가 되지 않았다면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이후에 추가적인 살인이 행해졌을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이죠. 첫 살인 마틴 브라운의 경우는 사인이 불명했기 때문에 단순한 사고사 혹은 어떤 의문의 변사로 그냥 그 종결 처리가 되었지만, 브라이언 호우 두 번째 경우는 전혀 달랐죠. 워낙에 이 상처가 잔혹했고요, 고의적이었고, 그리고 이 살인이 명백한 그런 부검 결과가 나타났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제 수사력을 집중을 합니다. 부검 소견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봅니다. 어떤 형태로 누구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격이냐라는 부분이죠. 법의학자의 소견은 그랬습니다. 이 질식사이긴 한데 일반적인 질식사 형태와는 많이 다르다. 질식을 야기한 완력의 정도가 아주 미약하다. 보통의 살인사건에서의 피해자 부검에서 나타나는 질식사 소견은 상당히 강한 외력의 작용의 흔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피해자가 무척 나이 어린 연약한 어린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해진 힘이 무척 미약했다는 것은 가해자 역시 무척 나이가 어린 연령대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성인이 고의적으로 일부러 자기 힘을 조절하고 힘을 빼고 행한다고 하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을 경우는 이렇게 미약한 힘으로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 연령대가 무척 낮다라는 이런 법의학적 소견이 확인이 되면서 경찰은 수사력을 집중합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 일대에 있는 가용 가능한 모든 경력을 지원을 받죠. 그래서 형사들이 총 100여 명 정도가 인근 경찰서에서도 지원 와서 투입이 됩니다. 이 작은 마을에. 그리고 나서 이 도달 가능한 거리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을 합니다. 전대미문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총 1200여 명에 달하는 지역 어린이들이 모두 일단은 1차적인 그 조사 대상이 되어서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탐문 수사가 이루어지죠. 브라이언 호우가 살고 있었던 그 집 일대 이웃 사람들, 그 지역 지나갔을 사람들, 브라이언과 같이 놀았을 수 있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계속 탐문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다수의 목격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봤다. 브라이언이 놀고 있는 걸 봤다. 그때 누구랑 놀고 있었느냐? 뭐 이런저런 아이들이 거론되긴 했지만 여러 다수의 목격자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이름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메리 벨이고 또 하나는 그 이웃에 있는 노르마, 2살이 많은 소녀였던 거죠. 경찰이 이 두 명의 소녀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그 목격 진술들과 사건의 정황들을 분석한 이후에 수사 전략을 짜죠. 그리고 둘을 별도로 함께 통모 공모하지 못하도록, 진술을 맞추지 못하도록 준비를 해서 각기 별도로 경찰서로 데려가서 분리신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 어디서 무엇을 했고 브라이언을 봤는지 안 봤는지 뭐 이러한 질문인 거죠. 쭉 질문을 던졌는데 함께 목격된 이 메리와 노르마의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노르마는 브라이언과 함께 논 것을 인정을 했어요. 함께 놀았다. 점심시간 전까지 같이 놀았다. 그런데 점심시간 이후에는 떠났다, 헤어졌다 이렇게 이제 노르마는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메리 벨은 전혀 브라이언과 논 적도 없고 그날 함께 있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날 뭐 했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노르마와 메리가 둘이 같이 놀았는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상충되는 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모순이 나타난 거죠. 뭔가 있구나.
그래서 경찰 조사 2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2차 신문 조사를 하게 되죠. 그때 메리가 진술을 번복합니다. 처음에는 자기는 브라이언 본 적도 없고 같이 놀지도 않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날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착각을 했었나 봐요. 브라이언을 봤어요. 그런데 브라이언을 이웃에 있는 8살짜리 남자 어린이, 그 이름도 이야기합니다. 그 남자 어린이가 데리고 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오후에 그 남자 아이가, 8살짜리 아이가 브라이언을 때리는 것도 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더 특이한 거는 한쪽 날이 휜 가위를 가지고 그 남자아이가 브라이언을 공격하는 것도 봤어요.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범행 도구가 이 메리가 이야기한 것과 일치하는 한쪽 날이 휘어진 낡은 가위였습니다. 어린이용 가위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범인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할 사실인데 메리가 줄줄줄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자기가 썼다라는 것이 아니라 8살짜리 동네에 사는 다른 남자아이가 그거 가지고 브라이언을 공격하는 걸 봤어요라고 진술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경찰은 바로 이 진술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서 그 지목된 8살짜리 남자 어린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메리가 자기가 봤다고 브라이언을 데리고 가고 때리고 한쪽 다리 휘어진 가위로 공격했다라고 했던 그 8살짜리 남자 어린이는 그 사건 발생한 그 당시에 뉴캐슬 공항에 가 있었습니다. 확인이 됐어요. 부모님과 함께.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을 메리 벨이 허위 진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용된 도구, 범행 도구, 그리고 데려가고 때리고 공격하는 방식과 양식, 행동에 대한 것들은 너무나 시신의 모습과 아주 일치하는 진술을 하게 된 것이죠.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릅니다. 노을마는 계속해서 처음에 했던 진술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4일 이후에 4일이 지난 다음에 이 노을마의 부모가 경찰에 연락을 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딸 노마가 자수를 하겠답니다. 그렇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경찰에서는 그렇습니까? 부모님 그럼 같이 오시죠. 다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이제 그 노마가 한 자수의 또 자백의 내용은 메리 베리, 노마보다 2살이 어린 10살짜리 어린 소녀가 그 메리 베리 스스로가 다른 동네 8살짜리 남자 어린이가 했다고 했던 그 행동을 메리가 했다는 진술을 노마가 하게 됩니다. 메리 베리 브라이언을 데려가서 목을 조르고 가위로 상처를 내고 그리고 면도칼로 배에다가 M자를 표시했다라는 그런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내내 메리 벨은 무척 즐거워했다. 마치 놀이하듯이 아주 즐거운 놀이를 하듯이 그렇게 어린 브라이언을 때리고 목 조르고 상처 입히고 공격을 하고 살해했다라고 진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경찰관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가위가 아니라 또 다른 흉기, 면도칼이 사용됐다는 것인데 배 M자를 그린 도구는 현장에서 발견이 안 됐거든요. 노마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 면도칼은 어디 있니? 그랬더니 마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도의 아마라지 사다가 경찰관들을 데려가서 시신을 위치를 지목하고 발견하게 한 것처럼 노마 역시 경찰관들에게 현장으로 데려가서 그 면도칼이 숨겨진 곳을 지목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노마와 메리 벨 이 두 친구가 브라이언 하우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거의 명확해지게 된 것이죠. 과연 그 둘 중에 누가 범인이냐? 이건 마치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이태원 살인 사건처럼 2명의 공범이 화장실에서
우리나라 대학생을 살해했는데 둘 중에 한 명이 범인이고 그런데 서로가 상대방을 지목하는 이런 상황과 대단히 유사한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먼저 이 노마가 자백을 했고요. 그리고 노마는 2살 더 많고 뭐 이러한 이제 그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건의 전모는 이제 상당히 경찰이 파악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메리 벨은 끝까지 경찰의 질문에 부인하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변호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나에게 변호사를 불러주세요. 내게 그런 권리가 있지 않아요? 10살짜리 어린이가 말이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경찰에서는 이제 과학수사, 포렌직으로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이 브라이언 하우의 시신 그리고 입고 있던 옷 여기에 대한 정밀 분석 감정을 시작하게 되고요. 여기서 섬유들을 발견합니다. 브라이언 하우 피해자의 옷과는 전혀 다른 섬유가 발견이 돼요. 회색의 섬유가 발견이 되는데 이 회색 섬유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용의자들 있잖아요. 메리 벨이 있죠. 노마가 있죠. 메리 벨의 옷들, 노마의 옷들 다 압수수색 혹은 이미지 제출 받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메리 벨의 치마에서 그 치마의 이 울 성분이죠. 그 울 성분의 섬유와 브라이언 하우의 옷 그리고 신체에서 발견된 회색 섬유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처음에 변사로 그냥 종결 처리됐던 마틴 브라운 기억하시죠? 첫 번째 피해자. 이 어린이의 옷에 묻어있던 섬유도 다시 재감정을 해서 확인을 했고 이거 역시 회색의 메리벨의 똑같은 그 치마에서 치마의 구성 성분인 섬유와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면 흠칫뿡